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의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진짜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해야 되네. 아, 안녕 하셔야죠. 우리 예. 국민 여러분들은 안녕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그 내란이 예. 있기 전에 녹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날 밤으로 지난주 녹화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해버렸고 그랬는데 그리고 일주일 지났어요. 예. 정말 일주일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예. 정말 긴 일주일이고 일주일 지나서 만나는 분들이 너무너무 반갑고 예.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느끼고. 지난주만 해도 뭐 대통령 탄핵은 그 한참 나중에 생각해야 될 예. 뭐 그냥 명태균 건으로 빌드업 하다 보면은 뭐 언젠가 탄핵 얘기가 나오겠지. 김건희 특검법 하다 보면은 특검법이 가동되고 특검이 가동되면은 어느 순간 가서 그 얘기가 나오겠지 했는데 와 지금 일주일 만에 윤석열이 그 탄핵에 불참했다. 예. 국민의힘이 수만 명의 그 시민들에 의해 둘러싸여 가지고 당사가 그야말로 폭파될 상황까지 왔어요. 예. 와 그리고 우리 촛불 집회가 잘 불이 붙지 않는다 그 염려를 했는데 그 염려를 완전히 일소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지난주 토요일에 여의도에 100만 그리고 매일같이 10만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스모킹건이 없어서 탄핵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스모킹건을 지가 썼어. 난 이런 경우는 또 저 그날은 예. 너무 추워가지고 들어가서 이불 덮고 예. 그 밑바닥에 전기장판 틀어놓고 자고 있는 중인데 아들이 와가지고 아. 막 깨우면서 그 막내가? 아빠가 늘 얘기했던 예. 계엄이 선포됐다고. 예. 에이 무슨 소리야 계엄이 딱 트는데 윤석열이가 그 종북 네. 반국가 세력 이거 농담 아닌가 혹은 AI 아닌가 김 박사님이 계속 계엄 얘기하셨지. 네. 저는 그건 현실성이 없을 거라 그랬고. 현실성이 없는 일을 이 새끼가 한 거예요. 진짜 멋진 놈입니다. 예. 아니 세상에. 우리 저 의원님은 이 소식 접하시고 어떠셨어요? 처음에는요. 저는 예. 어떻게 들으신 거예요? 그 텔레그램 문자가 네. 텔레그램 방에 이게 네. 공지처럼 떴는데 네. 그 속보 링크를 해온 네. 그 뭐 비상계엄 선포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예. 저는 아니 또 어떤 분들이 그 태극기 부대 카톡방 같은데 말 같지 않은 소리 올라오는 거 왜 한 번씩 그 쓰시잖아요. 이렇게 이재명 전해주시잖아요. 구속 임박. 네,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자꾸 이게 뜨는 거야. 예. 그래서 포털을 들어가 봤더니 다음에 들어갔죠. 그랬더니 예. 그게 또 속보에 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생각이 난 게 제가 예전에 그 그러니까 박근혜 때 계엄령 문건 네네네. 그 확인하고 그렇죠. 기무사 해체하고 하는데 제가 관여했잖아요. 예. 책임자여가지고 네. 그 제가 그 문건에 걔들이 한 내용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방송국 점거부터 돼야 되거든. 그렇지. 근데 텔레그램이 온다는 건 통신이 차단되지 않았다는 거라서 네. 그러면 텔레그램이라서 지금 오는 건가? 네. 카톡은 안 되고. 그 외국에 서버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얼른 방송을 켠 거예요. 네. MBC를 딱 나오는데 PD 수첩 그냥 방송하고 있어. 그래서 네. 이거 이상하네. 네. 여기 지금 무슨 아나운서가 앉아가지고 굉장히 건조한 목소리로 포고령을 읽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KBS를 들어봤더니 KBS도 안 나와. 다른 거 뭐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SBS를 들어보니까 거기 윤석열이가 이러고 앉아 있더라고. 오. 그걸 처음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저런 봐라. 그러고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얘기를 하는데 진짜 비상계엄이야. 예. 근데 비상계엄을 하려면은 사전에 쫙 준비를 해놨다가 그렇죠. 시작하면서 빵 하고 터뜨려야 예, 되는데. 윤석열이는 나와가지고 그거 하고 있고 네. 방송국에는 이미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거 빨리 틀어 그렇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예전에 이 1961년 5.16 때는 예. 그 5월 16일 새벽에 그 KBS 남산에 예, 있었어요 예, 그때. 예. 지금 저 서울 예전이 있던 자리 그 맞은편에 지금 리빙 TV라고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KBS에서 예. 군인들이 들어가서 개머리펜으로 그 잠자던 박종세 아나운서 깨워가지고 혁명 공약문을 읽게 만들었던 거죠. 예. 예, 그래서 우리 군부는 저 원래 그렇게 시작되는 거는 국민 여러분, 예. 군부는
여명의 예. 뭐 나라를 구하러 뭐 사회 혼란을 저지하러 나섰습니다. 네네네네. 국민 여러분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생업에 종사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네, 거. 그렇죠. 네. 예. 그 박정수 아나운서가 그런 역할을 했었었는데, 아니 좀 방송국부터 점거가 되는 게 맞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그때와 달리 예. 방송국이 너무 많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방송국을 장악하는 건 좀 어려워서. 그 최소한 기본이 KBS, MBC거든. 그렇지, KBS는 우선 장악을 해놓고 해야죠. 예. 근데 그거를 안 했길래 이놈이 이것도 실효도로 처음 해봐가지고 그냥 지 승질대로 지금 했구만.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부산에서 네. 윤석열이가 술 먹고 저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저도 그 앉아서 계엄 선포한다고 저거 얘기하고 있는데 얼굴 색깔을 계속 봤어요. 저거 술 먹고 한 거 아닌가? 저거 술 처먹고 한 거 아닌가 했는데 얼굴이 생각보다 멀쩡해. 예. 그리고 그때 좀 이게 준비를 지 나름대로 했나 보다 생각한 게 네. 이발을 깔끔하게 하고 나왔던 오. 거예요. 제가 보기에 윤석열이가 계엄에 대비해서 스스로 준비하고 확인한 거는 이발이야. 예. 이발은 했어요. 예. 근데 그 지금 드러나는 것을 보면은 진에 까내는 보안을 유지한다고 하면서 속전속결로 끝낸다고 한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서 저희 가장 중요한 거는 국회를 장악해가지고 의원들만 못 모이게 하면 된다. 87년 개헌되면서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서 계엄 해제하면 말짱도루묵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못하게 하려고 옛날에 조현천 문건 예, 그거 보니까 그거는 써 있었죠. 개별 의원들을 집에서 체포하는 예.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의원들 못 모이게 하는 거였는데 예. 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라이브 하면서 김준혁 의원 네. 전화해봤더니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중이래요. 네. 수원에서. 야 그러면 일단 체포를 안 했다는 건데 네. 설마 국회를 막겠나? 국회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얘기가. 예. 이 새끼들 미쳤나? 아니 이런 개또라이 짓이 어딨지?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냐면 국회를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막을 수 없는 건데 막았지. 그래놓고 예. 포고령 때문에 막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경찰의 수준이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변명을 해도 저는 무식하고 무능했습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예. 그 가장 그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나마 설득력 선한 있는. 변명이 예. 무식하고 무능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지. 네. 본질은 내란에 가담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심리나 당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경찰관들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 헌법에 대한 의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또 상황이 생기면 대학교 같은 데 맞고 왜 네. 회사 같은 데 가가지고 노조가 파업할 적에 뭐 그 네. 앞에 맞고 있다가 끌어내고 뭐 이 예. 정도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얘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끔찍한 게 그런 겁니다. 그 왜 그 사람들은 그 순간에 국민을 위해서 헌법을 위해서 생각하지 못했을까? 아니 그 잘 모르는 사람도 국회를 막는다는 것은 네. 헌법기관에 들어가서 혹은 헌법기관 그 앞에서 못 들어가게 막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무리한 짓이고 나중에 뒷감당이 엄청날 예. 그런 짓인데 그걸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아무 개념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헌법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죠, 사실은. 네. 그 뭐 헌법이라는 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학교에서도 많이 가르치지만 그래서 다 까먹는 거니까. 네. 근데 적어도 예. 경찰관들은 네. 군인하고 또 달라요. 예. 경찰관들은 기본적인 그 국가의 치안을 유지해야 되는 업무를 하는데 예. 헌법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예. 지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구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근데 국회를 막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를 몰랐다. 아,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법률가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 예. 문재인 대통령 예. 또 있나요? 그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지냈는데 아니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이 말이죠. 그런데 이 헌법을 파괴하는 짓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 예. 핵심적인 헌법 파괴 행위가 국회에 들어가서 그렇죠. 그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고 또 국회의원들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결국 담장 넘어 들어가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소위 말하는 법 집행기관이잖아요. 네. 얘들은 법을 집행하는 예. 국가 권력을 공권력을 행사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네. 그게 물리적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데가 군대. 네. 예? 그 집행을 함에 있어서 예, 예, 예. 합법적 폭력을 사용하는 데가 경찰하고 검찰이란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 동안에 이 그 업무를 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이 헌법을 먼저 생각하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네. 법의 집행에만 신경을 쓰지 지들이 법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준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었어요. 남한테 예. 법을 내세워 가지고 예. 권력작용으로 강요하는 거 뭐 이런 거는 많이 해봤는데 수사하고 기소하고 이렇게 그리고 뭐 불이익 시민들 주고. 지나가는데 뭐 검문하겠습니다. 네. 뭐 여기 못 가십니다. 네. 이렇게 막는 짓은 많이 했는데 네. 내가 그러면 과연 헌법을 준수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는가 그게 없었다는 거지. 네. 네. 윤석열이의 그 일상의 멘탈리티가 야 너는 지켜야 하지만 나는 안 지켜도 돼. 이거 아닙니까? 예. 거의 그런 태세를 유지해 왔는데 자 그렇게 그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야당이 신속하게 탄핵안을 냈는데 국민의힘이 그걸 투표 불참하면서 사실상 부결을 시켰단 말이죠. 네. 그 뒤에 후폭풍이 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정치도 하셨던 우리 저 최강호 의원님 보시기에 지난 토요일 국민의힘의 행태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게 얼마나 반드시 해산시켜야 될 위원정당인가를 다들 몸으로 보여준 온몸으로 온몸으로. 운변을 냈습니다. 예, 운변을. 예. 국민들 앞에 정말 이렇게 선명하게 각인시켜줄 수가 없잖아요. 네. 이것들은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 있는 집단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주 이익과 명직하게 다 드러났습니다. 예. 이익과 탐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집단이라는 게 네. 너무너무 드러났고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그 퇴장하면서 보이는 그 뻔뻔한 모습, 주머니에 손 넣는 놈, 네. 핸드폰 받는 척하는 놈, 네. 심지어 웃고 떠드는 놈도 있었어요. 네. 옛날에 그 독재 정권 시절에 별관 날치기 뭐 이런 사건들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게. 예. 그럴 때 새벽에 모여가지고 하던 놈들은 그래도 뭐 아마 삼선기원 때였을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얼굴에도 가렸어. 예. 이것들은 뭐 또 이러고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집단은 빨리 대한민국 정계에서 빨리 없애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에게 국민의힘이 어떤 정당인지 네. 아주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혐오할 때 힘이다. 뭐 이런 얘기도 그리고 있는데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는지를 또 윤상현이가 아주 그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또 총정리를 해줘가지고 예, 전두환 전사위 아주 김재섭이까지 그냥 예. 아주 구렁텅이로 같이 데리고 들어갔는데 자 이번 주말에 있을 그 또 제 2차 예. 탄핵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그 지난번처럼 뭐 안 들어간다 네. 이거는 절대로 못할 거고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그것만 표결을 할 것 같은데 뭐 이제 김건희 특검법 같이 그렇죠. 예, 하진 이번엔 않는 이번엔 상황인데 이거만 합니다. 예. 그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여기서 딱 이제 모든 게 다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들어올 것 같아요. 네, 들어가고 가결될 것 같습니다. 예. 주말에는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기에도 지금 살아날 구멍이 없고, 네. 그리고 한동훈이가 지금 뭔가 탈출구를 마련한답시고, 네. 지 쥐구멍 파다가 지금 그것도 다 무너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다가 질소 있는. 네. 그리고 지들 스스로 질서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렇지. 한 놈은 네. 권한을 다 정지시키고 지가 다 행사할 거라고 하고, 예. 다른 놈들은 야 네가 뭔데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 뭐 이러고 있고, 정지 당했다는 놈은 계속 날마다 사람 임명하고 뭐 사임하는 거 받아주고 있고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질서 있는 퇴진이 됩니까? 예. 무질서한 전진을 하려고 지금 계속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 한동훈이가 이제 그 윤석열의 꾀임에 넘어간 걸까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만났을 때, 야, 나는 이제 뭐 일단 이 선에서 빠질 테니까 네가 주도해봐. 아니 그러면 내가 이 국면을 주도한단 말이야? 내가 사실상의 대통령 역할을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냥 뭐 나하고 한덕수 총리하고 공동 국정 운영한다는 식으로 떠들었는데. 한동훈의 수준이나 용기나 그 욕망이나 이런 거를 제일 잘 아는 게 윤석열이잖아요. 네. 둘이 같이 공범 생활 한 지가 벌써 얼만데.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동훈이가 예. 저 당장 내일 탄핵 투표를 앞두고 예. 좀 꺾이겠구나. 그렇죠. 마치 그러니까 지가 전두환이가 노태우 만들어준 것처럼 예. 네가 영웅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뒤로 물러나고 더 이상 저거 방해 안 할 테니까 네가 그러면은 내 대신 저거 한다고 하고 뭐 그러면서 탄핵만 하지 마. 동훈아, 우리가 그런 사이가 아니었잖아. 예. 뭐 이렇게. 야
나 탄핵하면 너도 죽는 거야. 탄핵만 하지 마. 네. 예, 이런 거였을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가관인 이때 거는 이제 김건희가 배를 깎은 걸 들고 들어와가지고 동원 씨 우리가 이런 사이가 아니었잖아. 김건희는 한동훈한테 그런 걸 주고 싶은 생각이 지금 전혀 없다는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그 전에 계엄 저기 뭐 위원이라고 뭐 한참 폼 잡고 시끄럽게 할 때 네. 김건희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거. 예. 그럼 보면 저 배신자 새끼 이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아니, 끝까지 저러네. 실제로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그 서정욱 변호사라고 예. 윤석열 이 술 친구 이 양반이 그 내란 끝나고 나서 김건희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통화는 내내 민주당도 아니고 조국혁신당도 아니고 뭐 이재명 조국 대표도 아니고 통화는 내내 한동훈이를 씹었고 네. 슬쩍 또 18명 18 놈들 그들을 막 욕을 하면서 그리고 전화를 끊었대요. 예. 그리고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죠. 예, 아주 치가 떨리는 그러니까 모양입니다. 한동훈이도 참 제가 한심한 게 그 예. 전날까지만 해도 예. 한동훈이 체포해가지고 지하실에 집어넣어서 저기 밟으라고 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윤석열이가. 실제로. 예. 예. 실제로 그거를 또 빠졌을까봐 추가 전화까지 해가지고 또 알렸다는 거 아니야? 한동훈이 잡아가지고. 예. 근데 그 윤석열이를 상대로 그 앞에 가가지고. 예. 아니 지금 그 국면에서 그 국면에서 거래가 통하겠냐 이거예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들이 이득의 진심인지 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인들이 다 그런 줄 알고 그냥 뭐 떡국물 던져주면은 그냥 바로 달려와서 무는 그런 개 취급을 하니까 예. 그러면은 그 얘기 좀 그러면은 야당 대표 잡아라, 예. 국회의장 잡아라, 여당 대표도 잡아라. 그 사람들 다 데리고 뭐 과천으로 데려가려고 했잖아요. 네. 그 방첩사인가요? 지하 벙커에 지하 벙커에 그 예. 모아놓고. 예. 그리고 또 저기 서울 동부구치소도 저 비워놓으라고 얘기가 왔다고 그러는데. 예, 그런 얘기 있었죠. 또 불러다 놓고 뭘 합니까? 요즘에 뭐 고문을 하고 때리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듭니다. 경험하는 놈도 있는데 들어가면 그쪽으로 가면 무조건 때리는 거죠. 처음에. 예. 때리고. 야 이 새끼야, 너 저기 밖에서는 뭐 국회의장이고 뭐 야당 대표 그러지만 여기서도 그런 줄 알아? 이 씨발놈아? 예. 이러면서. 그런 거죠. 예. 계속 그렇게 해왔고 또 계엄이 벌어지면 걔들이 하는 게 그런 거였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지시하는 놈들은 당연히 그렇게 지시했을 거고 부하들이 그거를 그대로 이행했을 건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네. 어쨌거나 걔들이 거기 그러면 데리고 가가지고 무슨 초밥 시켜드릴까요? 설렁탕 시켜드릴까요? 뭐 이건 아닐 거 아닙니까? 너무 고생하셨어요. 재판받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시죠? 한 며칠 동안 쉬세요 좀. 이럴 리도 없을 것이고. 당연하죠. 근데 그렇게 불러다 놓고 뭐 불법 구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범죄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포고령 위반죄를 적용하고. 예. 그 다음에 포고령을 내렸는데 왜 국회에 모여 있느냐? 예. 그 정치활동 금지했는데 왜 모였느냐 이걸 적용하고. 아니 국회가 계엄 해제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계엄 해제하려고 모였는데 그걸 한다고 포고령 위반이면은 아니 그럼 계엄령 해제 권한을 주지 말아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니네들 얘기고 나는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한 사람으로서 그럼 뭐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리고 이게 계엄 이렇게- 업무라고 하는 게 사법사무까지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법원에 가가지고 이제 그렇죠. 저기 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니까 저 계엄을 다시 한번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됐는데 한마디로 병영 국가가 되는 그럼요. 군대 국가가 되는. 예. 그러니까 뭐 사실 법원, 검찰 뭐 다 그 군대 아래에 있고 군대 그 위에 군 통수권자 윤석열이가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단심제라면서요. 예. 단심제. 군인의 경우에는. 근데 이 모든 게 다 군법 적용이 되면은 그러니까 군인은 단심제고 예. 민간인은 삼심제고. 예. 그다음에 사형 선고를 만약에 받게 되면 군인은 총살형이고 네. 민간인은 교수형이고.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까? 예. 아유 교수형이라 다행이네. 아니 그럼 그렇게 해서 그들을 요인을 체포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국민들은 뭐 무서워서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걔네들의 윤석열의 가상세계에서는 국민들은 자기를 좋아하고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그렇지. 여론조사를 김어준이가 꽃으로 조작을 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그래서 여론조사 꽃을 타겟으로 해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어준 잡으러 가고 예. 그런 게 다 있는 거지.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이제 그
국회 해상권이 없으니까 예.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방안으로 이건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들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총선을 다시 실시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십상시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다 당선이 되겠죠. 아이고야. 국민들을 너무 아메바로 본 경향이 있네요. 그렇죠. 국민들 지수준으로 알고. 야, 정말 이게 그러니까 극우 유튜브 방송을 너무 열심히 청취하다 보면 사람이 그렇게 돌대가리가 된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너무나 참혹한 일을 겪을 뻔했는데 그나마 빨리 저기가 돼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네. 어쨌거나 우리가 촛불혁명을 성공시켰던 시민이고 국가인데 네. 이런 수준의 인간을 대통령으로 또 뽑았다는 거 아유. 이것도 두고두고 우리 역사의 수치로 기록이 돼야 되고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만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예. 그 의원님, 그 지금 또 논란이 되고 또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세 군데에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예, 예. 공수처, 국수본, 검찰. 예. 이게 수사 개시권은 경찰에게 있다면서요? 네. 수사 권한은 경찰한테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지금 검찰이 왜 나대지요? 뭐 실제로 법원행정처장 얘기는 이게 저 위법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검찰은 항상 이런 순간에 나대서 지들의 이익과 조직을 지키는 수를 발견해냈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는 김용현, 윤석열을 따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으면 네. 사안을 다 주도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윤석열 체포하는 장면 이런 것들을 극적으로 연출을 해가지고 네. 국민들로 하여금 역시 검찰밖에 없어. 그래. 저거는 없애면 안 돼. 네. 이런 생각을 갖도록 그게 이제 다음 만들어 정권 보겠다. 때, 다음 예. 정권 때 검찰이 생존하기 위해서 지금 예, 갖고 예. 있는 그 헤게모니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네, 하려고. 그거죠. 뭐 그들이 뭐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제 야당이 틀림없이 특검을 만들려고 할 것이고 특검이 도입되면은 검찰은 수사를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검찰 이 새끼들은 혼내줘야 되는 존재임에 틀림없지만 적어도 지금 국면에서 어떻게든 자기들이 씻김굿을 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윤석열을 구속시킬 수 있다라는 예. 점에서 지금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말리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어요. 아니 그게 나중에 갖고 있는 위험성이 되게 크죠. 아 그래요? 그럼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애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지금 윤석열을 체포해서 압송해오는 장면. 그렇지. 그 영상이에요. 그게 최종 유죄 판결보다도 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인상적이고 거죠. 예. 예.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이목을 확 잡아당기고 지들이 막 스타로 말하자면 등극을 한 다음에 아 우리 검찰은 뭐 살권수의 예. 상징이야. 그다음에 살아있는 이제 권력 수사.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김용현이가 그냥 미친놈이라서 윤석열을 꼬셔가지고 한 거다. 아니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 조국 대표가 그 누굽니까 방첩사령관인가요? 아니 방첩사령관이 아니라 맞습니까? 뭘 말하고 싶은 오늘 저 건데. 국회에서 예. 저기 방첩사령관인가 제가 그 하여튼 누구를 앞에 세워놓고 물어봤거든요. 그 검찰에서 네. 조사 받을 때 음. 검찰에서 특전사령관. 특전사령관이요. 예, 죄송합니다. 예, 예. 특전사령관. 예. 특전사령관한테 추궁하면서 예. 그 특전사령관에게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뭘 물어보더냐? 뭘 물어보더냐? 물어봤더니 이게 김용현이 중심으로. 주도가 돼가지고 예. 한 예. 그 내란이라고 예. 물어보더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그렇게 윤석열 체포하고 압송하고 구속하는 장면을 통해서 최대한 이목을 끈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사건 내용을 기소할 때는 네, 이거 사실 보니까 김용현이가 주범이고 윤석열이는 그냥 잘 모르고 그냥 끌려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러니 이게 내란이라고 하기에는 좀 미흡하고 그리고 내란으로 우리가 기소를 하면 원래 수사 권한이 없는데 한 거라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직권남용 정도로 하겠다. 아, 그렇게 해가지고 김용현이를 직권남용의 주범으로 기소하고 윤석열이를 공범으로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네. 그냥 좀 이따 나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런 그림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검찰의 이 일을 맡기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입법부 차원에서 어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작동하고 있는 수사기관이 공수처, 경찰, 검찰이니까 네. 정확히는 국수본이죠. 예. 국수본인데 경찰. 경찰, 예, 예. 국수본이 경찰이죠.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상설특검하고 특검법 제정에 의한 특검까지 추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5개의 수사기관이 있잖아요. 네. 자, 검찰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배제해야 되는 겁니다. 확실히 누가 그거를 결정하고 그렇게 강제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윤석열이. 이게 문제인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빨리 탄핵을 해서 직무정지를 시켜야 된다는 그렇지. 건데 그래서 국힘이 내란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예. 이걸 뻔히 아는 놈들이에요. 국힘은. 그러면 경찰은 수사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는데 150명. 예. 예. 영장 청구권이 없다는 한계가 있어요. 아, 그러면- 신청은 할 수 있어도 예, 예. 검찰 통해서. 예. 그러면 이 경찰이 영장을 예. 서초동 검찰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네. 중간에 기밀 다 새나가고 그렇지. 장난을 친단 말입니다. 예. 또 빠꾸 시킬 수 그러니까 있고. 이거를 공수처 검사가 청구를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공수처하고 경찰이 반드시 협력 수사를 해야 되고 네. 지금 또 내란 가담하지 않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청정구역으로 오염이 안 된 데가 공수처뿐이에요. 경찰은 뭐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네. 뭐 다 내란에 지금 공범들이고 네. 검찰은 법무부 장관 뭐 공범이고 네. 그러니까 공수처가 그나마 그 어떤 그 순결성에 대한 명분이나 그나마 쥐고 있어요. 무능할 네. 망정. 예. 그러니까 공수처 검사와 네. 그 경찰 수사관들이 협력을 해서 이 사건 내란죄의 수사를 이끌어 나가야 되고 네. 그 과정에서 최대한 증거를 수집해 놔야 되고 그러고 특검이 이걸 다 인계받아서 예. 기소하고 처벌하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마무리 수사를 해가지고 예. 근데 특검법이 또 바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특검 설치하는 데까지 시간이 또 꽤 걸리잖아요. 상설 특검은 좀 금방 걸린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상설 특검은 금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아까 5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특검이 너무 늦어질 것 같으면 예. 일단 상설 특검을 발동해서 예. 상설 특검 이걸 일부 넘겨받고 지휘를 하는 겁니다. 네. 공수처하고 저 경찰을 예. 그렇게 해서 상설 특검이 주도하는 수사를 해서 또 유지를 하다가 예. 그러니까 특검이 발족할 때까지. 예. 그런 그 다음에 이 특검으로 이제 다 넘어가면 되는 그럴 거죠. 방법도 있네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뭐 너무 걱정할 상황은 아닌 거군요.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수사 문제를 가지고 예. 지금 사실은 경쟁적으로 자기가 여기서 광을 팔아가지고 생색을 내서 역사에 공헌을 남긴 집단으로 남아야 된다라는 지금 욕망이 지금 부출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설렁설렁하면서 뭐 이거를 봐주고 대충 망가뜨리고 할 수 있는 집단은 검찰밖에 없어요. 검찰은 그런 짓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남을 놈들인데 예. 국수본이나 공수처는 그럴 그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야, 알겠습니다. 또 국수본의 저 수사 인력 절반 정도가 이 윤석열 정권 때 그 물을 많이 먹었던 맞아요. 예. 경찰들이라고 그래서 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국수본부장은 네. 그 자리가 마지막 자리예요. 달리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예. 그러니까 딴 짓을 할 가능성도 예, 거의 예. 없죠. 근데 검찰은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예. 네.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국수본이고 물을 많이 안 먹었으면 쫄면본이 될 뻔했다. 죄송합니다. 예. 광고할 때가 돼가지고 자 광고하겠습니다. 앰플병 한 병에 야생 산양 산삼 한 뿌리분의 사포닌을 담았습니다. 태백산맥 기운으로 자라난 야생 산양 산삼. 강원도 700고지 야생산에서 10만이의 정성으로 한 뿌리 한 뿌리를 캐낸 후 첨단 사포닌 최적화 공법을 적용하여 과학화했습니다. 특별한 선물 산삼 순액. 산삼 스낵 1+1 이벤트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40대 이후의 만성 질환과 면역 질환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의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대단히 핫한 제품을 소개합니다. 출시 15년을 맞은 제품인데요. 진세노사이드 지표 성분들의 글로벌 임상 시험 결과에 주목해서 그 성분과 함량을 규격화했는데요. 500만 병이 판매된 귀한 제품입니다. 예. 자, 한 병당 야생 산양산삼 한 뿌리분의 사포닌을 담아낸 산삼 순액. 네. 스픽스 론칭 기념으로 1+1 파격 특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댓글 상단 구매 링크에서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도 특별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핫한 제품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의원님, 이제 윤석열이가 뭐 어딜 봐도
구속영장 청구는 시간 문제입니다. 예.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구속영장보다 먼저 지금 체포영장. 우선 체포영장으로 해서 그 잡아와야지, 48시간 이내에 예. 그 구속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기소를 하고 예. 그래서 재판받게 하는 건데 근데 지금 그 경호원들을 앞세워 가지고 예.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저지할 나는 수가 있죠. 예. 안 나간다. 뭐 이렇게 나온다든지. 그래서 결국 영장이 발부됐다 하더라도 이제 집행하러 가는 길에 네. 막아서면은 어떡합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공권력으로 무너뜨리고 가서 잡아와야죠. 그걸 막는 것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내란을 비호하는 내란 것이 방조 플러스 뭐 기본적으로 공무집행방해가 되니까. 설마 우리 그러니까 그래서라도 경찰이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왜냐하면 경찰은 사람 숫자가 많고 네. 그다음에 용산 안에 그 경비병력으로 들어가 있는 101 경비단이 또 경찰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경찰을 상대로 뭐 이걸 촛불을 겨눌 리는 없을 거고. 예. 그다음에 경찰이 경호처의 그 101 경비단은 경호처의 지휘를 일단 받게 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경호처의 구조나 예. 그 장비나 내용들을 안단 말이에요, 경찰이. 네. 그러니까 사전에 그거 저지할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죠. 경찰이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아니군요. 이러다 또 이제 무슨 전쟁이 나는 거 아닌가? 예. 12 같은 경호관들도 살아야지. 근데 거기서 윤석열 지키겠다고 무슨 총 들고 발표하는 놈 있겠습니까? 설마. 네. 근데 잡혀가는 그 장면은 굉장히 그림이 예. 굉장히 크겠어요. 그거 잡아가고 김건희는 옆에 세워가지고 그 머리 누르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아, 예. 않습니까? 김건희의 시그니처 포즈 있잖아요. 잡혀간단 말이죠. 네. 중앙지검 아니 그 국수본 어디 있습니까 그게? 경찰청에 경찰청 있나요? 본청에 서대문에. 예. 서대문에 서대문 경찰청 본청에가 건물이 2개 있거든. 네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예. 여기 국수본 건물이에요. 거기서 일단 조사를 받고 예. 바로 체포가 되면은 예. 네. 어디서 그러면은 잡니까? 자는 건 거기 유치장이 있으니까. 유치장. 예. 유치장 있다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예. 구치소로 보내는 거고. 서울구치소. 예. 독방이겠죠 설마. 아니, 대통령을 홍거방에 보내진 않을 텐데. 아니 근데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아직은 네. 탄핵되기 전까지는. 예. 이거 국정운영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라꼴이 지금 이게 말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 예. 한덕수는 지금 최규하 같은 짓을 하고 있고 잘 나타나지도 그러네요, 않고 진짜. 부르면 가고 예. 가만히 서 있고 예. 뭐 이러고 있는 건데 한규화야 한규화. 예. 그 와중에 지금 뭐 예산안 가지고 또 저거는 국힘은 뭐 전혀 지금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예. 그러면 이대로 빨리 예산안 통과시켜 가지고 얼른 이걸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내란 동조 세력은 국힘이 탄핵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탄핵으로 가면은 시스템이 이제 말 그대로 질서 있는 퇴진으로 가는 것이고 예. 그 지금 그 한동훈이가 얘기하는 그 질서 있는 퇴진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진은 무질서한 내란을 다시 한번 지금 진행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한동훈, 한덕수가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우리가 행사하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도 내란죄입니다. 별도의 내란죄의 의미가 예. 국헌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건데,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 내란을 추가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예. 명백히 위헌적인 지금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라서 한동훈이도 그러면 내란죄를 그 저지르고 있는 그러니까 것이다. 내란의 요건인 폭동까지는 아직 해당하지 않아서 네. 그 부분은 봐야 되겠지만 네. 그 위헌의 성격은 내란죄의 위헌하고 같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만약에 대통령이 아직 그 직을 내려놓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이 탄핵도 안 됐는데 네. 감옥에 들어간다. 천대미문의 이런 그러니까요. 상황인데 이러면은 사실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것도 아마 세계 역사상 거의 그렇죠. 처음일 거예요. 헌정사 처음인데 그러면 이게 권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사고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탄핵이 아닌 상태에서 네. 그렇게 체포 구속이 되면 네. 그거는 그 사고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권한대행이 해야 된다. 그 권위는 한마디로 뭐 죽어 없어진 게 아니니까. 스스로 그만두거나 죽거나 예, 뭐 그럴 때만 완전히 이제 권위인데. 살긴 했는데 막 식물인간 상태가 됐거나 네. 예.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질병을 얻었거나 뭐 네. 자연재해를 입어가지고 어디 예. 뭐 저기 화산 옆에 고립돼가지고 못 나오고 있거나 뭐 이런 아, 때가 이제 예. 사고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출근하고 싶어도 출근 못하는 윤석열이 그 사고 아닙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게 헌법 밖의 다수설인데 음. 지금 국힘은 이제 지들끼리는 그런 상황도 아니 이재용도 옥중에서 결재하고 다 했는데 자격이 유지되고 있으면 사고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탄핵을 하라고 이놈들아. 볼만하네요. 만약에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 감옥에서 잘 버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못 버텨가지고 예. 주변의 재수자들이 맞습니다. 안타까워할 네, 정도로 정말 너무 수감 생활을 힘들어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원세훈이라고 합니다. 예. 원세훈이 그렇게 힘들었대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상황을 바꿔야겠다 해서 만약에 옥중 결재도 가능하다면 옥중에서 야 계엄령 선포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그게 법적으로는 가능하죠. 거기서 지 혼자 계엄령 선포하는 게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아니 법적으로 가능한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뭐 누가 무슨 계엄사령관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러니까 내란죄만 추가되는 거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아 그런 셈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씨가 그러면 저 감옥에 있으면은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대통령 자격이 있으면 거부권도 행사하는 거죠. 거 앉아가지고 김건희 특검 뭐 거부한다 그러고 이러면 참 가관이겠네. 근데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극우 유튜브 방송은 안 볼 거 아닙니까? 못 볼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점은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윤석열의 터무니없는 이런 어떤 현상 인식들이 대부분 다 잘못된 극우 유튜버들의 지침 혹은 뭐 고무. 근데 이 와중에 또 박민희가 취임식 하겠다고 또 새벽에 또 KBS를 몰래 기어 들어갔다면서요. 박장범이가. 예. 그래가지고 또 들켜가지고 또 못 나오고 있다며. 방에서. 5시에 조합원들 나와가지고 일찍 나와가지고 막 못 들어가게 하려고 했더니 4시에 왔어요. 4시에. 그리고 일단 8시 반인가 저 어디 국립현충원 가가지고 참배하려고 했더니 또 못 가고. 맞닥뜨릴 것이 무서워서였는지 안 나오고 취임식도 못 하고. 10시에 예정된 취임식도 못 하고 아니 근데 박민의 운명 아니 박장범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어떻게 취임하는 날에 대통령은 거의 뭐 시민인간이 됐어요. 자기를 사장으로 밀어준. 취임하기가 어렵겠죠. 취임식 뭐 법적으로야 사장이라고 해서 뭐 취임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날짜가 없을 것 같은데. 리더십은 전혀 안 먹힐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지난주 화요일만 해도 우리가 이 정도 상황까지는 전혀 상상을 못했었는데 지금 또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또 얘기 나오기로는 그 2월 하야 4월 대선 혹은 3월 하야 5월 대선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들이 말하는 질서 있는 퇴진인가 봅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개소리죠. 뭐. 개소리야. 그걸 누가 그렇게 정하는 겁니까?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은 지금 2개월 3개월은 저 내란의 수괴 그 대통령직을 유지시켜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요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내란의 일종인 것 같은데. 이거는 국힘 지지자들이 용납을 안 해서라도 안 될 겁니다. 국힘 지지자분들이 이제 밝은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주식, 부동산, 뭐 저 경기 무슨 수출할 거 없이 지금 다 완전히 지금 작살나고 있는데 폭망 상황이에요. 그분들 재산 가치를 위해서라도 이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뭐 이게 뭐 그냥 하나만 한 얘기고 결국 국민들의 뜨거운 지금 그럼요. 어떤 지금 이게 어떤 압박에 상황인데. 의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탄핵 상황이 가서 끝끝내 심판을 받으려고 할 가능성도 있는데 윤석열은 그 직을 함부로 내던질 사람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어차피 구속 수감돼서 수사가 진행되고 네. 탄핵은 탄핵대로 네. 이어지고 네. 뭐 그렇게 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네. 그때 질서 있게 국정을 관리하면서 다음 대선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게 헌법에 규정돼 있는 겁니다. 네. 그게 질서 있는 퇴진인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지금 만약에 탄핵이 이루어져서 탄핵 심판에 들어가면은 지금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뭐 100% 그럼요. 파면이죠.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이 그 이제 예를 들어 걱정스러운 건 그런 거였잖아요. 김용현이가 뭐 텔레그램을 나갔다 들어온 걸로 보아 휴대폰을 뭐 다 저기 증거인멸을 한 것 같다. 뭐 이런 걱정했지 않습니까? 근데 김용현이가 군인들한테 지시한 거는 군인들이 지가 살겠다고 지금 다 앞다퉈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보 같은 짓이야. 김용현이 뭘 지시를 했나? 예. 김용현 행동에 관한
증거는 이미 많아요. 예. 근데 이제 김용현이가 윤석열이하고 뭘 했고 무슨 지시를 받았나 네.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좀 부족할 수 있는데 네. 다행스러운 거지. 윤석열이가 마음이 급하니까 지가 막 직접 전화해가지고 야 어디야 얼마큼 갔어 좀 뭐 더 빨리 투입해 이런 걸 지가 다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그걸로도 예. 굳이 김용현 증거 많지 않아도 아유 그리고 또 이 뭐 여의도에 100만 모인 이 시민들을 봐서도 헌법재판소가 여기서 봐주기 판결을 하기는 쉽지 않겠다. 예, 아무리 교활하고 나쁜 놈들이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기각시킬 수는 없을 거고 만장일치가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정영식이마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정영식마저도 정영식한테 넌 탄핵이야, 너는 파면이야 이 얘기 듣는 날이 비로소 정의가 세워지는 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예, 것이고 예. 워낙 일단 희박이니까. 직무정지가 급합니다. 하여튼. 예. 직무정지하고 수사를 하면 왜 이자가 탄핵이 되지 않으면 안 될지가 너무나 상황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여러 정치적 여건이나 시민들의 뭐 뜨거운 이런 그 어떤 결집이라든지 정치권에 지금 돌아가는 동향을 살펴봤을 때 대선이 언제 있을 것 같으세요? 글쎄 대선이 지금 대선이 있으려면은 그 윤석열이가 파면 처분이 나야 하고요. 그로부터 2달 지금 아니겠습니까? 벌써 12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3월쯤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아무리 빨라야 3월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또 5월. 그러면 또 5월. 또 예. 예. 또 5월 6월에 가야죠. 5월 또 선거를 하고. 예. 아니 문재인 대통령도 5월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근데 인수위 기간이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요. 예. 이번에는 이제 저게 수감돼 있으면 빨리 인수위 만들어서 가동해야죠. 제가 봤을 때 선거 운동하면서 인수위를 가동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냐면은 지금 오늘 여론조사 보니까 49% 나왔어요. 예. 어떤 조사는 52% 나온 것 예, 같은데 저는 50% 넘은 것도 본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그 한동훈이가 거의 6분의 1 수준이고 2등이 예. 이건 뭐 단기간에 뭐 엎어지거나 이럴 일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누가 그렇다고 다크호스가 봐야죠. 갑자기 외계에서 나타나가지고 예. 그럴 일은 없을 것이고 뭐 지금 거의 이재명 대표의 그 원사이드한 그런 흐름인데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당신은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불출마 선언하라 이렇게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재명한테. 보십니까? 예? 이재명 대표한테. 네, 예. 그러니까 저자들이 제일 두려운 게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잖아요. 의원총회에서도 그걸로 설득했다 그러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니네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랬다는데 예. 그게 곧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가장 확실한 필요성과 인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이 되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되냐? 제가 한마디 답하겠습니다. 윤석열보단 낫다. 윤석열보단 낫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걔들 입장으로 볼 때도 네. 윤석열보다는 나을 거고. 근데 그런 얘기를 지금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좀 뭐 자기당 후보하고 뭐 이렇게 비등하거나 그러면 그런 얘기가 먹힐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압도적인 일인데 불출마하라. 게다가 지금 이 내란을 옹호한 정당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역효과가 나겠습니까? 동조하는 시민들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저 나쁜 놈들을 네. 반드시 정권 교체되고 나면 하여튼 저 해산시켜야 됩니다. 하여튼 참 너무 안타깝고 슬퍼서 좀 국민들이 그동안 많이 힘드셨는데 드디어 이제 정말 역사적 대반전의 시간이 돌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윤석열이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제 구속이 된다, 그러면 이제 내란죄로 해서 정당한 심판을 받게 되면은 나올 길이 없죠. 그럼요. 아무리 봐주고 깎아주고 뭘 어쩌고 해도 최소한 징역 10년인데 네. 이제 유혈 사태는 없었으니까 네네네. 그렇지만 이 그때 위치나 죄 질의 그 엄중함이나 이런 걸로 볼 때 네. 네, 징역 10년 너무 싼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기 양심 없이 봐주려고 해도 그렇다는 거고. 예. 예. 사형 무기징역이죠. 뭐 둘 중에 하나지. 아니 지금 국회를 파괴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 그리고 요인 체포? 야, 이게 전두환이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죠. 예, 지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이제 윤석열이가 이제 감옥 들어가고 힘 빠지면은 이제 감춰졌던 그 모든 지난 정부 시절 또 그렇죠. 정부 출범 이전의 그 비리들이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김건희도 어마어마하고요. 예.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야, 근데
아마 저것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평화나무가 예. 마누라 구약을 다 외운다. 음. 그거 갖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 예. 예. 만약에 그게 운 좋게 인용이 된다. 그러면 또 우리 국민의힘이 400억을 토해내셔야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그런 일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예. 고발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합니다. 그걸 입증하려면은 김건희를 불러다가 구약 외우라고 시키고 그렇죠. 확인을 해야 되거든. 제가 저 타협안을 냈습니다. 네. 민수기만 외우면 다 외운 걸로 인정하겠다. 아 정말 대단한 양보입니다. 이거는 네. 민수기 한번 보세요. 예. 한 2장 읽으면은 머리에 쥐가 나. 예,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못 외우니까 예, 딱 민수기만. 민수기 괜찮네요. 민수기의 수가 숫자 할 때 수거든요. 예. 백성 숫자 하나도 틀리면 안 됩니다. 그것도 다 히브리어로 된 그런 현지 그 지명, 인명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외워야 됩니다. 예, 그 정도면 인정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김건희도 결국 아니 부부가 함께 감옥 갈 수도 있습니까? 그럼요. 그래요? 예, 당연히. 아니 갈수 이명박이가 있지, 왜. 감옥 가가지고 김은옥은 안 갔다. 뭐 예, 그런 예.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서. 아니 부부 감옥 보내려고 지금 이재명 부부, 조국 부부 지금 계속 다 그러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예, 무슨 예. 말씀이세요? 예, 죄송합니다. 잘 몰랐네요. 그래 이제 감옥에 가게 되고 그러면은 뭐 이제 이 집안이야말로 정말 합법적인 멸문지화를 당하게 생겼어요. 예, 아주 그냥 드디어 정의가 바로 서는 순간이 될 것 같은데, 이 윤석열은 저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왜냐하면 나오면 술을 마시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기 때문에. 예. 그리고 참 천만다행인 것이 네. 윤석열이가 저기 그 다음 대법관이랑 헌법재판관 임명할 또 그 차례들이 있었거든. 아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거를 임명을 빨리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임명을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아니 그 실제로 그 박근혜 때 정말 일찍 조기에 탄핵된 것이 다행이었던 게 박근혜가 만약에 임기 다 채웠으면은 이후로 맞아요. 예. 6년의 그때도 대법관을 얘기했었지. 박근혜가 임명하게 예. 됐는데 그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가지고 그나마 이 사법정의가 세워졌다. 예.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럼요. 예. 하늘이 그래도 우리를 보살피시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하는 네. 거 보면 근데 가끔씩 윤석열이가 또- 어쨌거나 2년 반을 하도록 지금 하늘이 방치한 음. 잘못이 있죠. 네. 하늘도 좀 탄핵. 그래도 이제 윤석열이를 이렇게 보면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우리 국민들에게 집단적으로 예, 각성하게 그렇죠. 예. 하셨다는 점에서 우리 신의 역할도 있었다. 죄송합니다. 예, 농담이었습니다. 농담이었고 두 번 다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엉터리 세력들이 집권하는 일은 예. 막아야 하지 절대가 않을까 없어야 됩니다. 정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최강욱 의원님과 함께한 고수의 전략. 다음 주에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말입니다. 예, 다음 주에 또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서 또 다음 인사 주에는 이제 저기 수감돼 있는 윤석열을 놓고 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몇 오길 년형일까 바랍니다. 뭐 이런 것들 갖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누가 구속을 시킬 것인가. 네. 의원님 그거 하나만 예측해 주시죠. 누가 구속을 시킬 것 같습니까? 경찰이 빨리 가서 잡아와야죠. 경찰이 예. 국수본이 예. 지금 당장 때릴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아니 가서 긴급 체포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 총경들이 나서서 지금 국수본 뭐 하는 거냐고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조지호 조지호 그 경찰청장은 그 사인을 해줘야 됩니까? 아니요 전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국가수사본부장이 다 하는 거예요. 전혀 관여할 수 없고요. 예. 그러니까 검찰은 지네가 뭐 체포하러 가고 싶어도 네. 사람이 없어서 용산 가서 그 넓은 데서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렇지 수사관 갖고.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경찰. 경찰 저기 일단은 지금 검찰한테 좀 기선을 빼앗긴 면이 있는데 그 지금 경찰은 서둘러서- 윤석열 소재지를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경찰이 경호해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네. 한남동하고 예. 용산을. 예. 그 저기 경찰 여러분들 저기 임기 초에 윤석열이가 그냥 그 한남동에서 용산 그 대통령실 오가면서 그 얼마나 당신들 고생했습니까? 그리고 그냥 윤석열이가 출근하고 곧바로 또 나와서 어디론가 가가지고 푹 자고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문재인 정부의 개혁 성과가 너무 미진해가지고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런 것들이 윤석열을 잉태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셨던 분들이 있죠. 김용민도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하지 못한 게 분명한 게 사실이죠.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보십시오. 네. 국가수사본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를
출동시켜서 뭘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네네. 공수처 문재인 네. 정부 때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공수처가 영장 청구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검찰이 다 그럼요. 쥐락펴락 해야 지금도 되는 건데. 또 그다음에 기무사 해체하고 그때 안보지원사로 만들어 놓은 거를 예. 지금 방첩사라고 또 해서 옛날 기무사로 돌리려는 시도를 했는데 예. 오늘 지금 그런 보도가 나온 걸 봤습니다. 기무사의 법무실 법무관들이 이거는 위헌이다. 이거는 선관위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서버를 지켰어요. 예. 예. 자, 그런 것들이 다 민주정부가 그래도 하나씩 이렇게 쌓아둔 성과들이,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수사권 범위를 줄여놓으니까 네. 지금 내란죄를 한 해 못하네, 뭐 직권남용 한 해 못하네, 이런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씩 벽돌을 쌓아가면서 우리가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고 있으며 기어이 만들어 낼 것이다. 예. 민주정부 동안에 우리 그 당시에 이제 뭐 경찰이든 군이든 뭐 들어가신 분들이 야 이제 우리는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곳이다. 예. 인권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다. 이걸 머릿속에 내면화시켰기 때문에 네. 철체절명의 순간에 그렇죠. 국회 가서 쏘면 안 된다. 네. 예. 서버 지켜야 한다.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군인들이 어쨌거나 그 얘기를 하잖아요. 시민들이 너무 많이 모여 계셔서 겁이 났다. 여기서 네.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네.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기본적으로 주권자들이 민주정부를 뽑아서 유지시킨 그 성과물을 지금 네. 그나마 보호를 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주권자들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오판을 하시면 또 저 이상한 놈이 나오니까. 예. 이번에 국힘이 하여튼 저는 토요일 날 온몸으로 보여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들의 이제 그 본질을. 민낯과 예, 실상과 정체성을 다 드러냈어요. 예. 예. 하여튼 뭐 여러분 뭐 복잡하고 난해하고 그러면은 최강욱이가 누구를 지목하는지를 보시면 아이고. 예.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 이번에 참 제가 끈떨어진 백수가 되고 나서 다시 무슨 공직에 복귀해가지고 뭘 어쩌고 넥타이 메고 앉아가지고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진짜 요만큼도 없었는데 이번에 저 군인들 앉아가지고 나와서 그 거짓말하는 거 보니까 막 정말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 군 네, 검사 저거 하고 출신이십니다. 특검을 제가 할 수 있으면 네. 아니 여러 요건이 되면 분야를- 어떻게 돼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저는 공무담임권이 없잖아요. 집행유예 기간 아, 중에 그렇지. 있어서. 그래도 뭐 당적이 또 있어서 뭐 그런 것도 그건 있잖아요. 상관없고 그 상관없어요? 중간에 저 사면복권이 되지 않으면 저는 뭐 내년 9월까지는 일체 공적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만약에 대통령 당선되면은 우리 저 최강욱 의원님 좀 아니 빨리 특검은 그 안에 출범해야 되는데. 아니 다음 특검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 윤석열이가 김건희가 뭐 한두 건입니까? 아니 그냥 해본 얘기입니다. 아, 예, 그만큼 이 상황이 너무 절박하고. 근데 화가 많은 나더라. 분들이 그래요. 사실 뭐 최강욱 그 의원께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 검찰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분이 아니겠는가. 검찰을 마지막으로 해산하고 문 닫게 하는 검찰총장. 아 괜찮죠? 그렇게 네. 마지막에 그 청사매각까지 청사매각까지 청사매각하고 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저기 서울구치소 건물로 이전시키는 걸로. 거기 아직 포화 상태입니다. 예. 예. 자 고수의 전략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완전히 달라진 새나라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